코드도 잘 맞고 실제로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똑똑하게 잘해주고 거짓말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로 압축이 되고 나면은 그런 분들은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. 손님이 엄청 많단 말이죠. 내가 집을 실제로 살 것도 아니다 라고 느껴지게 되면 저한테, 그러니까 손님한테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긴 쉽지 않아요. 제가 중개사가 되고 나서 해보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 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손님이 항상 많고 할 일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집을 구하는 거에 발에 불이 떨어져서 급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사겠다는 의욕이 강한 사람이라면 계속 연락을 하고 끌고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손님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중개사 쪽에서 끊임없이 물건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알려주고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런 똘똘한 중개사를 잘 만났으니 그 사람한테 약간만 인간적인 호감을 또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면 정말 제가 보기엔 유리할 것 같아요. 다른 거 아니에요. 그냥 뭐 전화를 갖다가 한두 번 먼저 해서 좀 이제 뭐 중개사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고 바쁘겠어요.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손님이 원하는 거를 정말 그 그런 사람이 있어요. 돈이 없는데 막 좀 없다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좀 이제 자기를 무시하거나 싫어할까봐 실제로 맞지 않는 금액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집을 빨리 구할 게 아닌데 빨리 필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시간을 너무 뒤라고 얘기하면은 상대 안 해줄까봐 그걸 이제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실제로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면 돼요. 이러이러해서 내가 집을 나중에 구한다 아니면 돈은 별로 없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정말 나랑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당신과 계약을 하고 싶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내 집을 맡기고 싶다 이런 정도 얘기만 해도 중개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. 그런 마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. 아니면 이건 약간 이제 오바가 될 수 있는 오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닐 때 정말 이 사람이랑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한테 막 음료수나 그런 걸 사가거나 뭐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되게 많이 사다 줬던 적이 있었어요. 저는 그런 거 좀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. 제 집을 막상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그 부동산과는 사실 좀 문제가 많았지만 거기 말고 이제 경매도 했었거든요. 경매했을 때 그 경매받은 집을 팔 때는 방금처럼 제가 인간적으로 좀 친하고 인간적으로 호감을 좀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부동산에서 정말 일 처리를 잘해줬어요. 정말 편하고 좋은 손님도 빨리 찾아주셔가지고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월세나 전세 집을 구하는 데는 괜찮은 부동산 찾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부동산 가서 얘기할 때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말 그런 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. 뭐냐면 저 진짜 많이 봤습니다. 저 집을 진짜 많이 봤어요. 이런 멘트. 저 여기 있는 집 다 보고 싶어요. 이 마포구에 있는 집 다 보여주세요. 이런 멘트. 저 서울대, 낙성대, 관악, 신림, 서초, 강남, 송파, 광진, 마포 다 가능합니다. 시간도 완전 언제 이사 가도 상관없어요. 저 본가에 살거나 저 본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1년 뒤에까지도 좋은 집 나오는 거 기다릴 수 있어요. 아니면 저 전세 살고 있는데 여기 전세 만기가 1년 반 남았습니다. 1년 반 동안 여기 나온 집 다 보고 다 볼 수 있고 저는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. 중개사님이 보시기에 좋은 집 아무거나 다 보여주세요. 자, 이런 멘트. 이런 게 어떤 게 문제일까요? 이런 멘트는 중개사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기피하는 손님의 멘트예요. 뭐냐면 정말 급하거나 정말 어떤 집을 계약할 시기가 임박한 사람이라면 하지 않는 멘트인 거예요.
어떤 중개사를 하더라도 1년 반 동안 마포구에 있는 집들을 다 보여주고 싶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 뭐 중개사의 어떤 뭐 잘못됐다 그런 걸 떠나서 마찬가지예요. 뭐 예를 들어 핸드폰이라 생각해보죠. 핸드폰 가게에 가서 저희 핸드폰 1년 안에만 사면 돼요. 그때까지 새로운 핸드폰이 많이 나올 텐데 그 핸드폰 뭐 특징과 장점, 단점을 다 알려주세요. 저는 1년 뒤에 핸드폰 사도 돼요.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과연 핸드폰 파시는 분이 이 사람이 핸드폰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느낄까요? 이 사람이 핸드폰이 정말 급하고 핸드폰을 살 사람이다라고 느낄까요? 아니에요. 그러기 쉽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최대한 이제 좁혀지는 게 좋고 어, 시간이나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알려주면 되게 여러분한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. 이건 굳이 뭐 중개사를 속이고 밀당할 필요 전혀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실제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세요. 그리고 내가 정말 집에 대한 걱정이 많고 집을 까다롭게 보는 사람이라면 난 까다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. 그런 거를 그 네이버나 직방 다방 보고 전화한 부동산이 싫다.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불친절해진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.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하고 코드가 맞는 부동산이 분명히 있어요. 정말 비상식적으로 나는 막 100개, 1000개 볼 거야. 뭐 1년 반 뒤에 계약할 건데 지금부터 집 계속 보여주세요.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요청을 하고 막 때를 쓰는 것만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코드가 맞는 친절한 부동산은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정리할게요. 첫 번째, 네이버나 직방 다방으로 1차로 전화해서 나랑 코드 맞는 데를 걸러내고, 두 번째, 실제로 만나서 2차로 걸러내면 이제 한 동네에서 나랑 코드가 맞는 부동산을 한두 군데로 줄일 수 있다. 그래서 그 부동산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좀 쌓아라. 솔직하게 얘기하자. 그러면 여러분도 그 행정안전 문자인가 코로나 문자 그게 오면 동영상 촬영이 하나가 끊어지네요. 뭐 어쩔 수 없죠. 긴급 문자니까. 네,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이제 그 부동산에만 일을 맡긴다면 여러분도 그 부동산도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. 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집 구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. 좋은 부동산 만나셔서 꼭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좋은 집 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